그런데 순수히 이런 금지령을 받아들였을까요? 반발이 했겠죠. 거기에 이미 맛을 들인 사람들인데 그걸 못 끊죠. 그렇죠.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휴가를 내서 3, 4, 5 모여서 또 게임하고 몰래 술을 먹고 이렇게 즐깁니다. 근데 일까지 시키고 금식 시키고 노래도 못 부르게 하고 이거 사람들이 저는 못 참거든요, 진짜로. 이게 이런 엄숙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됐어요? 예, 크리스마스의 이 순환기는 18세기에 와서도 오래갔네. 사실 더 심각해집니다. 자, 18세기 와서 어떤 유명한 역사적인 현상이 일어납니까? 18세기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예,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는 더 순환기를 맞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마스를 즐길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며칠 동안 쉬고 놀고 그럴 여력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돈이 없어요. 심지어 노동계급들이. 어린이들까지 노동에 동원되는 그렇지. 판인데 일단 자본가들의 제1의 목표가 뭐예요? 일을 많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혹사를 시킵니다. 하루에 한 14시간에서 16시간 기본이죠. 임금을 보니까 영국의 일반인 노동자가 일주일에 받는 돈이 4만 원밖에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노래. 일주일. 그래서 이런 그 산업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자본가나 상류층 이런 사람들만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분위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화가 그 성냥팔이 소녀. 저요? 성냥팔이? 네, 성냥팔이 소녀. 소년. 그러니까 성냥팔이 소녀 보면 아버지가 주정뱅이고 뭐 해서 딸한테 밖에 나가서 돈 벌어갖고 해서 애가 그러다가 결국 다음날 이제 시체로 발견된다. 사실 동화치고는 잔혹해요. 굉장히 잔혹하고 슬픈 이야기인데 슬퍼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의 크리스마스와 부르주아의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분위기가 달랐는지가 금방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 빈부격차가 진짜 커진 거네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도. 평론가님 그러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보면 있는 자들이 맞아요.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치스러운 휴일이 된 건데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됐나요? 이게 참 산업혁명이 사실 이제 극에 달했던 19세기였는데 크리스마스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 인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누구인지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네. 둘 중에 누군데요? 왼쪽이에요? 오른쪽? 네, 왼쪽이죠. 왼쪽. 그 스크루지 아니에요? 맞아요. 유령과 스크루지. 맞아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죠. 거기 초판에 지금 사파예요, 저게. 예. 진짜 혜성이 모르는 게 없다. 저 스크루지를 알아보네. 원작 읽었었어요. 맞아요. 우리 스크루지 꼭 영감이라 그러죠. 스크루지 영감. 영국에서 이 셰익스피어만큼 위대한 작가라고 인정받는 찰스 디킨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주인공인데요. 이 소설 속에서 스크루지가 어떤 인물이에요? 돈 안 쓰죠. 완전 구두쇠죠. 구두쇠죠. 구두쇠. 남한테 베풀 줄 모르고 자기 사리 사용만 채우고. 맞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 단순히 돈을 안 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악독한 자본가의 느낌이에요. 남들도 좀 이렇게 탄압하고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보너스 이런 거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죠. 예, 아주 착취. 구두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를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What is the point of Christmas anyway?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과거, 현재, 미래의 새 유령이 차례차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뭐 자기가 묻힌 묘 앞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나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개과천선을 하는 이 스크루지의 모습을 담은 바로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소설 속 인물 스크루지가 소설을 맞아요. 초대박 쳤나? 그것도 물론 있죠. 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던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 소설 속 스크루지의 캐릭터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감동을 한 거예요. 보물섬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이걸 쓴 작가인 스티븐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이 영국인들의 그 당시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소설을 읽고 눈이 붓도록 울었고
나중에는 울지 않으려고 기를 썼다. 그리고 나도 당장 나가서 누군가를 돕는 선행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책을 써서 사람들의 가슴을 동정심으로 채우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왜 연말에 꼭 모금 방송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계기가 그 결정적- 소설에서 온 거네요. 맞아요. 결정적인 계기죠. 일단은 소설이 엄청난 히트를 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1843년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 소설이 나왔는데 영국에서 일주일 만에 초판 인쇄가 동났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K-팝 초동 200만 장 뭐 이런 것처럼 그야말로 뭐 날개 돋친 듯 팔렸고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영국과 비슷한 그런 문제의식과 사회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래서 디킨스가 미국에서 이 낭독회까지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그 당대 이제 자본가들이 이 연설과 낭독회에 큰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1867년에 버몬트의 낭독회에서는 이 공장을 운영하는 한 제조업자가 자신이 스크루지랑 너무 똑같은 거야. 듣고 보니까 내가 스크루지였던 거야. 그래서 뜨끔했겠다. 네, 아, 그래서 나 죽었을 때 아무도 없겠네. 막 이러고.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마스 때 공장을 안 돌리기로 합니다. 오, 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정식 휴일처럼.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공장 노동자들에게 칠면조 한 마리씩을 다 선사를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훈훈한 일이 있죠. 와, 진짜 그 소설의 사회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작은 것들이 때로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 이 크리스마스 캐롤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 자체가 아까 우리 혜성 씨가 말한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아는 크리스마스로서 단순히 예수의 탄생일 뭐 흥청망청 노는 일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자들이 베푸는 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선의 정신을 스스로 한번 되새기는 날로 의미가 더해졌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분명히 추운 날인데 우리가 따뜻한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네. 이 크리스마스 캐럴 때문에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외톨이 또 구두쇠인 이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에 인싸가 된 계기가 바로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왜 벌써 죄송하시죠? 과학적으로 이렇게 네. 시간 여행이 네. 가능합니까? 오, 절대 바보 같은 질문이 근데 아닌데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로는 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과거로는 못 간다고 약간 들었거든요. 바보보단 천치 쪽으로 네, 아니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천치적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했네. 아니 이게 절대 바보 같지 않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영역이잖아요. 저 그쵸? 궁금해요. 스크루지 같은 경우에는 유령의 힘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유령 뭐 이런 힘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타임머신. 그쵸? 타임머신이 필요하죠. 근데 이 타임머신이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아까 규현 씨가 얘기했듯이 과거로의 여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왜냐면 제가 과거로 가서 나의 조상을 해치게 되면 왜 과거로 가서 조상을 해치려고 그러지? 왜 조상을 해쳐? 되게 신선한 질문이에요. 뭐 이상한 접근 아니에요? 아니면 혹은 자기가 네. 뭔가 행동을 했는데 예, 예. 그렇죠. 미래가 바뀌어버리는 뭐 그런 맞아요. 딜레마에 근데 빠질 수도 미래도 있죠.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미래로 여행한다는 게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연장되면은 미래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거는 사실 과거를 바꾸면 지금의 내가 바뀌는 일종의 그걸 뭐 타임 패러독스라 그러나요? 네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미래는 지금이 그대로 연장되면 되는. 그게 어떻게 연장이 돼요? 저는 내가 미래로? 할 수 네. 있는 아니,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예측이 안 이 되는데. 타임머신을 쓰려는 의도가 뭐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저는 과거예요. 저도 만약에 과거. 있다면 못 간다니까요, 과거로. 그러면 필요가 없죠, 타임머신이. 뭐하러 더 늙어요, 벌써 갖고. 안 아니, 누가 늙을 수도 미래로 있어요. 가요? 미래에 친구들도 네. 없고 가봤자. 얼마나 미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남들보다 확 얘기를 늙어버리면 해보면, 돼요. 좀 얘기 좀 들으세요.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가 맞긴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유명한 스티븐 호킹의 경우에도 우리가 뭐 수백만 년 후에 미래로 이동을 해서 그 황폐화된 지구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물리학자들도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와. 있어요. 근데 사실상 뭐 이른상은 가능하지만은 빛의 속도에 준하게 날아야지만 의미 있는 시간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게 돼요. 아니 그러면 네. 비행기 매일 타시는 기장님들이나 승무원분들도 네. 조금 저희보다 덜 늙으시겠네요. 사실 엄밀히는 정말 우리가 인지하진 못하지만 미세한 시간 차이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럼 우리 네. 박사님 설명에 의하면 스크루지 영감이
미래의 유령은 만났을 수도 있다. 아, 예,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네, 아, 네, 그렇게 되는 신기하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게 편도라는 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왕복이어야 의미가 그렇죠. 있는데. 과거로는 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뒤에 가서 뭐 로또 당첨 번호를 알아갖고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알고 돌아올 끝이야. 수가. 그러니까 돌아오질 못해서 얼마나 답답할 거야. 아, 너무 웃겨. 어떻게 너무 알려? 답답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 미래에서도 안타까워하고 계속. 내가 여기 왜 왔지? 뭐 아,